사실은 저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걸리게 되면 아예 폭삭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 거의 망하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사업이 잘 됐을 때는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 대출 이자로 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뭐 임대료 내기도 힘들고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들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지금 현재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같이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대출이 많아요. 제가 사업하면서 이제 대출을 벌려놨는데 어느 순간에 착각한 거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은 이제 계속 늘어나가는 상황인데 이제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현금 흐름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로 계속 돈 잘 벌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훅 갈 수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얼핏 하면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잘 되고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잘 되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뭐 경쟁사에 의하든 아니면 진짜 경기가 안 좋든 또는 뭐 산업 구조가 바뀌든 아니면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렇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 몇 개월 동안은 망각하면서 한 달에 3, 4천씩 통장에 쌓이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대출을 안 갚은 채로. 그래서 이게 보통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는 게 이자만 내거든요. 그래서 원금은 같이 상환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 내고 돈이 계속 남으니까 나는 지금 당장에 대출을 뭐 갚으라고 은행에서 안 하니까 그냥 지금 이 정도 내가 벌고 있는 게 진짜 찐 수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이나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한때 잘 됐던 사람들이 망하는 케이스가 내가 했던 사업이 잘 되니까 앞으로 쭉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첫 번째 이유랑 좀 비슷한데요. 묻고 따블로 전략을 간다 라는 겁니다. 묻고 따블로가 뭐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직영점이 5개 있잖아요. 5개 지점에서 순수입이 꽤 나오겠죠. 거의 만실 위주로 돌아가다 보면 여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대출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6호점, 7호점을 늘리는 겁니다. 내가 했던 사업이 잘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5개까지 잘 되어 있으면 노하우도 쌓이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6호점, 7호점 해도 잘 될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묻고 그냥 따블로 수익이 더 많아지게끔 이제 그런 전략을 택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업가들 분들이 이런 선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승호 회장님이 한 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잘 되는 사업가들이 착각하는 게 뽑기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이만큼 돈을 넣으면 뻥튀기처럼 이만큼 돈이 많이 생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앞에서 말한 제 첫 번째 이유처럼 언젠가 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김성호 회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업으로 예를 들어 100을 벌었으면 이 중에 최소한 30이나 50 정도는 재투자하지 말고 그거는 꼭 가정에 줘야 된다. 그때서야 진짜 자기 돈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사업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피디님? 그냥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뭔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 4천을 버는데 뭐 6호점, 7호점 늘리면 한 5천, 6천이 되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서 목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과연 목표인가? 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대출을 받으면 보통 금리가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유업 사업 같은 경우는 못해도 저희 직영점은 30% 이상 나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1억이란 돈을 금리 5%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1년 이자가 얼마일까요? 500 정도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있으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니까 1억이 있으면 3천만 원이네 라는 거죠. 1년이면. 그러면 3천에서 앞에 500이잖아요. 그러면 500을 빼면 2,500이죠. 내 돈이 안 들어갔는데 2,500이 더 생기는 거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25% 이상이 더 생기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대출을 갚으면 바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크게 확장할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항상 엄청 큰 리스크를 같이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아예 고꾸라졌다면 진짜 거의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이 잘 됐을 때는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 대출 이자로 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뭐 임대료 내기도 힘들고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내 재산 같은 거는 다 경매나 그런 거 넘어가고 이제 아예 망하는 거죠. 그래서 묵구따블로 전략을 사업가 분들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잘 나가는 사업가들이 망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업하시는 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봉이 3천이었던 직장인이 이직해서 연봉이 9개로 됐습니다. 6천이 됐어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기존에는 뭐 돼지고기 먹을 거를 소고기를 먹는다거나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PD님,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좋았던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어떤 케이스 뭐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주변에 떠벌리다가 돈 다 뺏기고 그 투자 잘못해서 돈 다 날라가고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 늘어나면 어느 순간에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걸리게 되면 아예 폭삭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될 때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되는 시점이 있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그동안 내가 수입이 뭐 몇천씩 돼가지고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 월세 한 200만 원짜리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안 돼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에 있는 뭐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것처럼 되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출이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근데 사업이 좀 쇠퇴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확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묵고따블로 전략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중간에 멈췄다가 좀 대출을 어느 정도 갚았다가 또 확장을 했다가 그렇게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공유 오피스가 그나마 사업 아이템 중에서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임대업 개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한 2년 이내까지는 저는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년, 5년 뒤에도 우리 공유 오피스 직영점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잘 지키고 있을까에 대한 거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모든 사업 아이템이 다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